20살 씩씩한 대구 아가씨의 충격적인 유학 생활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옐로우 몽키, 냄새나는 양파녀 등 모두가 경악할 만한 한국인 차별. 모든 편견과 오만함을 속 시원하게 참교육한 바로 그 사건. 오늘의 해외 감동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나고 자란 깍쟁이 아가씨 최혜린이라고 합니다. 올해 21살이고 현재 영국의 최고 명문 대학교인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3대 독자이시다 보니 친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엄마가 항상 아들을 낳길 바라셨지만 딸인 제가 나오는 바람에 처음엔 크게 실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할아버지께서는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보다는 남자애들이 가지고 노는 로봇이나 장난감을 많이 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과학이나 AI 같은 로봇공학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죽어라 열심히 공부해서 전 세계의 영재들이 모인 옥스퍼드 대학교 IT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꿈만 같았어요.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세계 무대에서 멋지게 펼쳐 보이고 싶은 마음의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 없는 제가 외국인 친구들과 과연 잘 어울릴 수 있을지, 혹시나 말로만 듣던 인종차별이라도 당하진 않을지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가 저에게 함부로 대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엉덩이를 걷어차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에 매우 좋아하시면서 난생 처음으로 저에게 여자아이에게 어울릴 것 같은 핑크색 캐리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 역시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출발하는 날 부모님께서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에리나,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말고 네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무슨 일 있으면 수시로 연락하고 끼니 거르지 말고. 평소 눈물이 많으셨던 아빠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더니 애써 울음을 참으시며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씩씩한 대구 아가씨, 아빠는 에린이가 항상 자랑스럽다. 잘 다녀오렴. 짤막한 말 한마디에서 저는 아빠의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와 진하게 포옹을 한 후 최대한 걱정하시지 않도록 씩씩한 모습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저는 14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영국의 공기는 다를까? 사실 별 차이는 없었어요. 를 타고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 넓은 잔디밭, 그리고 오래된 돌길. 이 모든 것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이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학생들은 입학식을 앞두고 큰 광장에서 모여 즐거운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국적, 다른 스타일, 다른 표정. 역시 옥스퍼드는 다르구나. 글로벌하다. 거기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서 저마다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강당에 들어서자 저와 같은 수백 명의 신입생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모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는 금발 머리를 가진 영국인 남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옆에 앉은 친구와 이야기하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혜린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그는 저를 흘끗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근데 뭐? 그리고는 다시 친구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대놓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죠.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 마치 저는 옆에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지라는 남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지라고 합니다. 제 가족은 3대째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죠? 학생들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몇몇은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며 휘파람을 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같은 느낌의 최고 명문대인 옥스퍼드를 3대째 다니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저는 친구 하나 없이 낯선 환경에 놓여져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처음이라서 어색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뻘쭘하니 아무 말 없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과연 여기서 친구들도 잘 사귀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잠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혼자 멀뚱히 있는 분위기가 뻘쭘해서 여자 화장실로 갔을 때였어요. 제가 용물을 보려고 화장실 안쪽 칸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다른 외국인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만 너무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검정머리한 동양인 여자애 봤어? 내 옆을 지나가는데 동양인 특유의 양파 냄새가 역하게 나더라. 낯선 환경에서 긴장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분명 제 귀로 얘기를 들었지만 설마 내 얘기는 아니겠지? 아니야, 내 얘기가 아닐 거야. 라며 부정했지만 다른 여학생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얘기가 제 얘기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 촌스러운 핑크 커리어 끌고 다니는 동양인 여자애 말하는 거지? 저는 너무 황당하고 속상해서 숨죽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고 한참 지나서야 입학식 행사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설마 요즘 같은 시기에도 인종차별적인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으려고 했지만 막상 눈앞에서 투명인간 취급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연속으로 듣다 보니 서운함과 힘든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저는 기숙사 방으로 향했어요.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된 하루였습니다. 방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쉬려고 하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녕, 내가 내 룸메이트야. 다짜고짜 문을 연 사람은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영국 출신의 룸메이트.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너 영어는 잘하니?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 토플 만점 받았어.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오호, 그래? 하지만 그 말투는 호의적이기보다는 약간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학교 화장실에서 겪었던 황당한 무시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영국인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양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무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곧 익숙해지겠지. 너무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어. 이제 좀 쉬자. 그런데 갑자기 엘리자베스가 방문을 열어놓고 친구들을 불러왔어요. 3명의 영국인 여학생들이 들어와 침대에 걸터앉아 큰 소리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들이 너무 커서 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시아 애들은 공부밖에 안 하잖아. 맞아. 도서관 가면 꼭 한국이나 중국 애들이 제일 많이 있어. 삶이 절박해서들 그런가 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 인종차별이 진짜 현실이었구나. 내가 인종차별을 당하다니.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뭔가 잘못됐어. 한국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 영국인들의 잘못된 편견을 깨주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죽지 않고 나를 증명해 보이겠어. 그 순간 저는 2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부릅 떴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대구에서 온 최혜린이야.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르게 행동해야겠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영국인들의 큰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리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이 빨리 오길 기다려졌어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아침 7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되뇌었습니다. 최혜린,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이다.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해. 잘할 수 있어. 화이팅! 룸메이트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첫날부터 늦잠이라니 게으른 영국인 같으니라고. 저는 소심하게 속으로 한 방 먹였습니다.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강의실로 향했어요. 강의실 문을 열었더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적당한 자리로 가 앉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건 잭이라는 남학생이었어요. 그는 친구들과 대화 중이었어요. 이번 조별 과제는 점수 반영이 크대. 조언 잘 만나야겠어.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맞아요. 저도 열심히 해야죠. 잭은 나를 힐끔 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 그 말투는 마치 너랑 같은 조가 되고 싶지는 않아 라는 듯 들렸어요. 순간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그때 교수님이 강의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조별 과제를 할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에린, 잭, 엘리자베스, 리암, 소피아. 같은 조입니다. 팀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원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같은 팀이네요. 잘 부탁해요. 그러나 반응은 차가웠어요.
잭과 엘리자베스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리암은 투명하고 짧게 그래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잭이 말했어요. 너 AI 쪽 공부 좀 해봤어?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나는 AI에 관심이 많아서 꽤 오래 공부해왔어. 코딩도 익숙하고. 그런데 잭은 제 말을 끊었어요. 아, 그래? 그럼 뭐 자료 조사 같은 거 맡아줄 수 있겠네. 마치 그냥 우리가 시키는 거나 해라는 뉘앙스였죠. 순간 기분이 확 상했어요. AI 연구를 해왔다고 했는데 자료 조사만 맡으라니? 나도 꽤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감정을 숨겼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진행할까? 나는 알고리즘 설계에도 자신 있는데.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에린.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저는 순간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어요. 이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우선 나는 회의 자료 준비할게. 저는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근처 카페에서 혼자 노트북을 켰어요. AI 관련 논문을 읽으며 프로젝트 방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잭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를 힐끗 보더니 키득거리며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저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곧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아시아 애들은 다 똑같아. 공부만 죽어라 하지. 그렇게 똑똑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대학 다니지 왜 여기까지 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잭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어요. 잭은 나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뭐야? 기분 상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야. 하지만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잭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보여줘봐.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 꼭 보여줄게. 그리고 너의 오만함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줄게. 저는 카페를 나서면서 다짐했어요.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편견을 깰 것이다.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그들에게 진짜 실력을 보여줄 것이다. 다음날 조별과제 회의를 위해 도서관에서 모여 프로젝트를 논의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썰렁했어요. 잭이 저를 힐끔 보더니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에린 자료 조사는 다 했어. 저는 일부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료 조사만 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 설계도 했어.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뭐? 너 혼자? 저는 대답 대신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제가 며칠 밤을 새우면서 만든 AI 모델 시뮬레이션 코드였어요. 화면에는 테스트 데이터 결과와 그래프 분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걸 너가 혼자 다 했다고? 잭이 화면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어차피 내 의견을 듣지도 않을 거면 내가 직접 해버리는 게 낫잖아. 순간 조용했던 팀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이거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그 아이들은 적지 않게 놀라는 듯 했어요. 한국 AI 기술이 진짜 좋은 건가?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야 내 말을 믿는 거야? 며칠 후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조별과제 발표를 해야 했어요. 강의실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교수님도 앞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잭이 다소 불안한 듯 말했어요. 실수하면 어쩌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발표할게. 준비 많이 했거든. 교수님이 우리 팀을 호명했어요. 다음 팀 발표 시작하세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내 실력을 보여줄 차례야. 저는 발표를 위해 무대 앞으로 나갔고 곧 강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잭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진짜 괜찮겠냐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런 잭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직접 설계한 AI 모델 분석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보다 연산 속도를 20% 향상시켰고 오류 발생률을 15% 줄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눈앞의 데이터와 비교 그래프가 그들이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뭐야? 이거 진짜 작동하는 거야? 우리가 배운 모델보다 더 정교한데?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야 작전이 통하는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교수님께서 조용히 손을 들어 질문을 던지셨어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군요.
하지만 이 모델이 기존 시스템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실험 데이터를 보여드렸어요. 네, 교수님. 기존 모델과 저희 모델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스크린에는 선명한 그래프와 수치 데이터가 표시되었어요. 기존 모델 정확도 87%, 제가 개발한 모델 정확도는 94%로 표시되었어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잭과 엘리자베스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정말 우리가 만든 모델이 기존보다 더 뛰어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덧붙였어요. 한국은 AI 기술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앞쪽에서 어이없다는 듯 웃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저를 줄곧 무시하던 마이클이었어요. 마이클은 손을 들고 비꼬듯 말했어요. 좋아, 이론적으로는 훌륭해 보이는데 실제로 적용할 때도 그 모델이 잘 작동할까요? 좋아, 도전이라 이거지? 저는 그의 도전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직접 실험해 볼까요? 저는 미리 준비한 실제 데이터 샘플을 실행시켰어요. AI 모델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강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예측 정확도 95.2%. 학생들이 놀라서 탄성을 질렀어요. 교수님께서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매우 인상적이군요. 실전 테스트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걸 증명했군요. 저는 마이클을 바라봤어요. 마이클은 더 이상 아무런 비꼬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자신 있었는지. 발표가 끝난 후 강의실이 환호로 가득 찼어요. 잭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솔직히 우린 너가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어. 대단하다. 인정할게. 엘리자베스도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난 원래 너가 잘할 것 같았어. 너를 믿었다고. 저는 그 순간 그간의 서름을 비롯한 복잡한 감정에 북받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도와줬겠지. 제 눈물에 모두가 당황해하던 그때 가장 저를 무시했던 마이클이 다가오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채혜린 준비 많이 했네. 너의 실력을 인정할게. 그동안 내 태도에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너의 인정이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마워. 저는 울면서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팀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연구 결과는 학회에서도 충분히 발표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팀 전체가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울면서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눈물을 멈추고 싶었지만 그동안 쌓인 감정 때문에 쉽게 멈추지 않더군요. 그 순간 학생들이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교수님께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순간 저는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제 노력과 결실에 대해 이제야 모두에게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을 무시했던 외국인 학생들에게 편협한 편견과 오만한 태도를 없앤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동안 위축되고 작아졌던 자존감이 조금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교수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채혜린 양 괜찮다면 자네 프로젝트를 학회에 발표해 볼 생각 있나? 저는 순간 놀랐어요. 정말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자네의 연구 결과는 AI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매우 잘 보여주었다네. 만약 학회에 발표한다면 자네의 이름이 논문에 실릴 수도 있어. 학회 논문 발표라니. 이건 상상도 못한 기회였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저 혼자 해야 하나요? 그동안 팀원들 도움 없이 혼자서 밤을 새며 연구한 탓에 몸 컨디션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팀 프로젝트였으니 함께 연구했던 친구들과 같이 준비하면 좋겠지. 네, 교수님. 그렇다면 기쁜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곧바로 잭과 엘리자베스를 찾아갔어요. 그들도 이 소식을 듣고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우리가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진짜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도 함께 작업해야 해. 잭과 엘리자베스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말했어요. 당연하지. 학회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도서관에서 거의 매일같이 모였고 밤늦게까지 토론했어요.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할지, 어떻게 데이터를 더 보완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어요. 발표 준비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네. 잭이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엘리자베스도 피곤한 듯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노트북을 보면서 차분히 말했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거야. 이 발표가 성공하면 우린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연구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제대로 해보자.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발표를 맡을 것인가였어요. 발표는 누가 하지? 잭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난 솔직히 발표하는 거 부담스러워. 엘리자베스도 손을 들며 말했어요. 나도 떨려서 못하겠어. 에린, 내가 하는 게 어때? 저는 고민했어요. 사실 저 역시도 이런 큰 무대에서 발표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더 많은 유럽인에게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어요. 좋아. 내가 발표할게. 잭과 엘리자베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어요. 발표 연습을 하면서 저는 여러 번 실수를 했어요. 단어를 꼬이고 화면을 넘기는 타이밍이 어긋나고. 잭이 웃으며 말했어요. 에린, 내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 처음 본다.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어요. 그만큼 이 발표가 중요하니까. 포기할 수 없어. 저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발음 하나하나 신경 쓰고 시선 처리까지 연습했어요. 잭과 엘리자베스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여기서 멈칫하는 것보단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부분에서 살짝 미소를 지으면 더 자연스러울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며 발표는 점점 더 완벽해졌습니다. 드디어 학회 당일이 되었어요. 수많은 교수와 연구원들이 자리한 웅장한 강연장.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 위로 걸어 나갔어요. 이제는 내가 보여줄 차례다. 저는 침착하게 첫 마디를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최혜린입니다. 오늘 AI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이 큰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이라니 너무 떨렸습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직접 개발한 AI 모델의 분석 결과가 나타났어요. 기존 모델보다 연산 속도 20% 향상, 오류 발생률 15% 감소. 실제 데이터 테스트 결과 95.2% 예측 정확도. 강연장을 가득 메운 유럽 전역의 연구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강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인상적이군요. 실전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강연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잭과 엘리자베스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에린, 자네의 연구를 공식 논문으로 발표할 생각 있나? 정식으로 논문을 발표하면 전 세계 연구자들이 자네의 연구를 참고하게 될 거야. 전 세계 연구자들이 내 연구를 본다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단순한 학생 수준을 벗어나 전문 AI 연구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었죠. 이제부터는 진짜 승부야. 엘리자베스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실릴 수 있을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 수 있어. 우리가 직접 증명하면 돼. 잭이 의욕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논문 내용을 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 우리는 밤낮 없이 회의를 거듭하며 연구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실제 데이터 적용 사례 추가, 모델의 한계점 분석 및 보완, 실제 기업과 협업하여 실무 적용 실험 진행. 이제 진짜 국제적인 연구가 됐다. 그렇게 몇 주간의 작업 끝에 논문은 완성되었어요. 드디어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제출할 순간이 왔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논문이 성공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잘했어, 에린. 이제 결과를 기다리자. 우리 연구가 세계에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며칠 뒤 우리는 학술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논문이 채택될 확률은 10% 미만.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잭이 초조한 듯 말했어요. 제발 제발. 그리고 드디어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축하합니다. 귀하의 논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이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린다고. 엘리자베스가 기쁨에 겨워 저를 끌어안았어요. 에린, 우리 진짜 해냈어. 잭도 감격한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이름이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알려지는 거야. 에린,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 무슨 소식이요? 국제 AI 컨퍼런스에서 너희 팀이 직접 발표할 기회가 생겼어. 너희 연구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소개할 수 있어. 우리가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저는 순간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 세계 연구자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잭과 엘리자베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국제 AI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어요.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모이는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노벨상 수상자들도 참석하는 글로벌 행사. 우리는 컨퍼런스가 열리는 미국 실리콘밸리로 향했어요. 발표 전날 저는 무대 리허설을 하며 연습했어요. 이건 단순한 논문 발표가 아니야.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일이야. 그리고 드디어 발표 당일. 수많은 연구자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강연장. 세계적인 석학들 앞에서 우리가 연구한 AI 모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최혜린입니다. 스크린에는 우리가 연구한 AI 모델이 표시되었어요. 이 모델은 기존 시스템보다 20% 더 빠르고 오류율이 15% 감소했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발표를 이어갔어요. 이 연구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옥스포드 대학에서 더 나은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강연장에 조용한 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내 강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잭과 엘리자베스도 내 옆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순간 한 연구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한국의 AI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연구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예요. 국제 컨퍼런스 발표 이후 세계 여러 대학에서 저에게 연구 협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AI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인 MIT와 스탠퍼드와 공동연구협력체에서 팀리더로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 유럽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양파 냄새 나는 동양인 여자 정도로만 여겨졌던 제가 이제는 최고 기관의 연구팀장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한국의 AI 기술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더 많은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이 AI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되도록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날까지 깍쟁이 대구 아가씨 최혜린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빛낼 한국의 유학생들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